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가 내년부터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를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납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한 식재료 납품 사례가 잇따르면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이 성한데 없이 골아있는 배와 흠집과 멍투성이인 불량감자, 갈변이 심하고 냄새가 나는 고기와 깨지고 심하게 썩은 참외, 마늘과 생강은 껍질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아 위생 상태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상자에 춘천 지역 농산물이라 적힌 포도는 속포장지가 가평군으로 돼 있어 원산지도 불분명합니다. 모두 올해 춘천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시범 학교로 납품한 부적합 식자재 사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춘천시는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시범 급식을 거쳐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인 68개 학교에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납품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학교 교장과 영양교사들은 식재료 불량에 불만을 쏟아냈고 그 모든 거를 납품했을 때 과연 조리사님들이 조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적정 시간에 재납품이 가능할까? 또 급식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수산물 업체에서 바로 받게 하고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춘천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하실. 교육청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계획대로라면 지역 내 학교 대부분의 급식 식재료가 이곳 센터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춘천시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급식비 지원 대신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결책을 찾고 또 직원을 더 배치를 하고 해서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에 믿어달라는 거듭된 답변에도 학교 현장에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급식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최근 다시 민통선 남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걸린 멧돼지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은 겨울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둘러봤더니 마지막 방어선인 광역 울타리 곳곳이 뚫려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천어 축제장과 불과 10km 떨어진 화천 상서면 구은리. 계곡 옆 도로를 따라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쭉 따라가 봤습니다.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나 논밭 출입로는 울타리가 없어 야생동물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예 뻥 뚫려 있습니다. 펜션에서 여름에 계곡 이용을 위해 문 설치를 요청한 건데 이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졸속으로 울타리가 설치됐다고 말합니다. 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쳐야죠. 문 달아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열려 있어요. 철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절벽이나 설치가 어려운 곳이 아닌데도 울타리가 뚝뚝 끊겨 있습니다. 지난 4일 서면 와수리에서 바이러스 확진 멧돼지가 포획돼 매몰된 곳과 광역 울타리는 불과 1.8km 거리입니다. 이미 민통선과 1, 2차 울타리는 뚫렸고 마지막 남은 광역 울타리조차 방어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당장 화천 산천어 축제는 1월 4일부터,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1월 11일부터 시작돼 강원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차단 방역을 할 계획을 지금 제출받고 있고요. 축산 농가나 축산 차량이 축제장에 가지 못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가을 축제가 취소된 데 이어 겨울 축제까지도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접경지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성 산불대책 비대위가 한전 협상 결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기 위해 연 총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산불 피해 보상 협상 등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받을 사람 헌정 가서 받고 고성 갈 사람 가고 자기는 받겠습니다. 저는. 고성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총회가 파행됐습니다. 8차에 걸친 한전과의 협상에 대해서 알리고 이재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이재민 간의 경론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 한전이 제대로 피해를 보상을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쪽으로 총회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비대위는 한전이 제시한 보상률 60%를 받아들이거나 보상을 받지 않고 계속 투쟁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소송 진행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쟁점은 한전과의 보상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였습니다. 반대 측은 내년 4월 총선까지 한전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한 다음 협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싸울 때 싸워보고 그다음에 협상 결과를 내자. 이런 주일 겁니다. 내년 4월 총선 가기 전까지 나주 공사를 가든 청와대를 가든 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받자 이겁니다. 찬성 측은 투쟁의 동력을 찾기 어렵고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막연하게 투쟁해서 4월까지 해보자. 안 돼도 본전이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저도 급합니다. 앞에 나오셨던 분처럼 저도 지금 건축 허가 신청해가지고 집을 이미 짓기 시작했어요. 총회가 이어질수록 양측의 비난 수위는 높아졌고 일부 이재민들이 반대했는데도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민 간의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비대위 총회가 아무런 결론 없이 파행되면서 한전과의 협상과 구상권 청구 등 향후 일정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주지 않는 급여를 노조위원장에게만 줬다가 시멘트 회사가 처벌받은 일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노조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 노조위원장의 급여 내역입니다. 2017년 12월에 현장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60년생 동료들의 내역에는 없는 금액입니다. 현장활동 지원비 명목의 추가 지급은 2018년에도 이어졌습니다. 3월에 750만 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직원들의 내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노조위원장 선거를 할 때 경쟁 후보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노조위원장은 임금 피크제로 삭감됐던 급여를 정년이 1년 연장되면서 소급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60년생 조합원들도 받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당해 검찰에 불려간 회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담당 임원은 임금 피크제 적용에 불만을 품은 노조위원장이 강압적인 태도로 삭감액 지급을 요구했으며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노조위원장 외에는 임금 피크제 감액분을 보전받은 근로자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삼표시멘트 대표는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벌금 1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공갈과 업무상 배임 행위로 고발당한 노조위원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노조위원장만 따로 받던 현장활동 지원비는 검찰 고발 이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됐던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최근 경색 국면으로 바뀌면서 이 평화를 주제로 한 올림픽 유산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발왕산 정상의 이름이 평창 평화봉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였던 발왕산 정상이 평창 평화봉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평화올림픽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된 평화봉으로의 지명 개정은 지난 10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이를 계기로 평화봉이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또 실현시키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은 그 하나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화의 중심지라는 의제는 평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두 50억 원이 되는 올림픽 기념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고 올림픽 플라자 일대를 평화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도 2022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 평화포럼과 남북 평화영화제 개최도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평화도시를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평창군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안팎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대 C군에서 이미 평화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데다 평창은 접경지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 남북 교류 확대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최근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평화 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있고요. 평화와 접목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평창 평화봉 제정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건설 경제 활력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도내 주요 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당정 협의 내용에 따르면 동해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은 4,800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 남양주에서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는 1조 원을 들여 2022년 말까지 기본과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약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국도 위험 구간 국도 제42호선 정선 임계에서 동해 달방 구간은 2021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목 활용을 위해 강원도와 한국동서발전 그리고 목재 펠릿 생산업체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목재 펠릿 생산업체는 산불 피해목을 수집해 목재 펠릿을 만든 뒤 동서발전에 판매하고 동서발전은 사들인 펠릿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협력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지난 4월 동해안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는 29만 세제곱미터로 피해액은 238억 원에 달합니다. 원주시 의회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 후보자 추천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기초단체 선거에 한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유석연 의원은 정당의 후보 추천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청 자본과 선거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당 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국회와 각 정당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서로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낸 논평을 비판하며 소속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강원도 정치력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예비후보가 유력 경쟁 상대인 김진태 의원 흠집 내기에 도당 위원장직을 사용하고 있다며 당장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 외고와 횡성 민사고를 포함한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장연합회가 일반고 전환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는 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가 정당한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 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로 고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고교 학점제 등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결과를 확인한 뒤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강원도 내 겨울축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당초 어제부터 실시하려던 홍천강 꽁꽁축제 얼음낚시 온라인 예매를 오는 26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로 축제장에 얼음이 얼지 않는 등 축제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평창 송어축제도 연기하는 등 강원도 내 겨울축제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강원대 총장 선거에 대한 투표 반영 비율에 반발하며 교직원과 총학생회가 총장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강원대 직원 비상대책위원회와 춘천 캠퍼스 총학생회 그리고 14개 단과대학 학생회는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이 총장 선거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제안한 투표 비율을 선택했다며 교수회를 규탄했습니다. 또 각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한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직원위원 2명과 학생위원 2명이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총장 선거를 놓고 구성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해외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객 10,000명이 강원도를 찾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화장품 회사 임직원 3,500명이 이달 3번에 걸쳐 강원도를 방문합니다. 이들은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강릉 올림픽 시설 등을 방문한 뒤 평창에서 눈썰매를 타는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과 2월에는 중국 광고행회사와 인도네시아 기업체 관광객 6천여 명이 강원도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기업체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관광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모두 22개 대회를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3개 대회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원받는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시설을 사후 활용하는 2021 평창 국제청소년 동계대회와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로 강릉 올림픽파크, 알펜시아 등을 활용해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